새벽 2시나 3시쯤 꼭 한 번씩 깨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빠가 딱 그러세요. 잠드는 건 그럭저럭 잘 하는데 희한하게 새벽 2, 3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 당뇨인 분들도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기가 밝아지거나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몸이 스스로 살려고 응급신호를 보낸 거라고 해요. 이 응급신호가 울리면 우리 몸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을 굶고 잤는데도 오히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오르거나, 남들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었는데 나만 유독 혈당이 튀거나, 그냥 잠 한 번 딱 설쳤을 뿐인데 그 다음날 공복 혈당부터 시작해서 식후 혈당까지 모든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지? 싶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식단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니에요. 밤새 우리 몸이 쉬어야 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 긴장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긴장 스위치 하나를 꺼보겠다고 멜라토닌, 타트체리, 감태, 별의별 거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새벽 2시에 또 깨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 이 긴장 스위치를 못 끄면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침 혈당은 절대 안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뻔한 식단 이야기도 아니고 잠 잘 자는 꿀팁도 아닙니다. 내 몸의 긴장 스위치를 끄고 자는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저녁 습관의 핵심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시면 내일 아침 공복 혈당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잘 때 혈당은 이렇게 완만하게, 고요하게 유지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밤사이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걸 야간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야, 큰일 났어. 지금 혈당 진짜 낮아. 야, 이 상태로 자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말 그대로 응급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뇌가 급하게 아드레날린, 콜티졸 같은 몸을 긴장시키는 호르몬을 확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을 피 속으로 강제로 쏟아붓는 일. 몸이 살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깨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리고 목 뒤로 식은땀이 나고 막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확 올라오는 순간, 이거는 소변 때문이 아니에요. 몸이 혈당 쇼크 때문에 강제로 여러분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밤새 몸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120, 130 막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나? 내가 또 뭐 실수했나? 괜히 계속 내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밤사이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쳐서 그런 건데 자꾸만 식단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들 고민하시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멜라토닌, 타트체리, 감태? 이런 거 당연히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근데 이거는 뇌만 재우는 거거든요. 몸 전체에 걸려있는 흥분 스위치는 그대로 켜져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는 졸린데 몸은 계속 깨있고 결국 새벽 2, 3시에 훅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다시 잠들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뇌를 강제로 재우는 약이 아니라 흥분해 있는 몸을 진짜로 진경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밤새도록 들쑥날쑥 요동치는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그거 눈 떨릴 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예요. 첫 번째, 밤새도록 날뛰는 신경을 꾹 눌러줘서 몸을 깊은 잠 쪽으로 끌고 가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당 처리 능력을 개선해서 야간 저혈당이랑 아침 혈당 스파이크의 변동을 확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아침이 안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마그네슘 하나로 혈당이 바뀐다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공복 혈당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식후 혈당 출렁임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기분이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숫자가 바뀐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 당뇨인 분들한테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했더니 당 부하 검사 2시간 혈당이 감소하고 또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이 당을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 핵심 기능에 직접 관여하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우리 몸이 당을 훨씬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연구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깼다가 아침 혈당 폭등하는 그 롤러코스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당뇨인 분들, 마그네슘은 진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제일 싸고 리뷰 많은 거, 그런 거부터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다음날은 막 화장실 몇 번 다녀오고 막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마그네슘 먹었더니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배가 꼬이는 느낌 때문에 잠이 더 깬다. 위가 따갑고 쓰린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화 마그네슘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산화 마그네슘은 당뇨인한테도 좀 안 맞는데요. 왜냐면요, 첫 번째,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흡수가 안 되면 장에서 물만 끌어당겨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은 원래도 장이 좀 예민한데 거기다가 산화 마그네슘까지 들어가면 배가 뒤집혀져서 잠이 더 깨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혈당 패턴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설사를 하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혈당이 더 출렁거리게 돼요. 잠 잘 자고 혈당 안정되라고 먹은 건데 오히려 정반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 구연산 마그네슘은 어때요?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은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설사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있는 분들은 바로 체감할 정도로 조금 자극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시트르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위식도 역류나 속쓰림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염화 마그네슘은요, 효과는 있는데요, 쓴맛에 짠맛에 위 자극감까지 있어서 계속 먹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리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 정착한 게 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인데요. 이거는 마그네슘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붙여서 만든 형태라고 해요. 흡수가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설사 부작용이 거의 없고 글리신 자체가 수면이랑 이완을 도와줘서 잘 잘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처럼 밤 혈당, 새벽 각성,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 출렁임이 심한 분들한테는 정말 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찰떡궁합이죠. 제가 이런 제품들 고를 때는 정말 깐깐하게 성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고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고 또 저희 엄마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께 이런 좋은 제품이 있어요 하고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게 뭐야?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딱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먹어서 이렇게 통이 좀 비어 있고요. 이거는 재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4달 정도 먹고 있는데요. 처음에 2달 정도 먹어봤을 때 부작용 없이 속도 편하고 이완되는 느낌도 들고 가성비도 좋아서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왜 하필 이 나우푸드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추천드리냐 하면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리뷰 수입니다. 쿠팡 판매 1위예요. 수많은 분들이 먹고 나서 탈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영양제가 꾸준히 1위를 유지한다는 거는 체감이 나오고 부작용이 적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한번 사보고 끝나는 제품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약사 유튜버 분들도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약사분들은 제형, 흡수, 부작용을 가장 정확하게 잘 보시잖아요. 그런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이 나우푸드 제품을 대부분 많이들 추천해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흡수율 좋고 속 편하고 잠체감이 빠른 제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제형 대비해서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저도 위나 장이 좀 약한 편인데 이거 먹고 속이 불편하다 뭐 이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설사도 없었고 속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먹기에는 가장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신 분들 중에서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먹으니까 몸이 착 가라앉는 게 느껴진다라는 후기도 많은데요. 저도 첫 일주일 정도는 이 마그네슘을 먹고 나면 한 30분에서 1시간 후부터 약간씩 하품이 나오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탱탱했던 그 긴장의 끈이 약간 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약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약을 먹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효과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마그네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뇨인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요즘 잠을 잘 못 자, 아니면 나 자꾸 새벽에 깨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도 이 제품 추천해 주시거나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 편하고 흡수도 좋고 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움되는 마그네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 제품, 저도 먹고 어머니도 실제로 보내드린 이 나우푸드 글리시네이트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제품 정보 클릭하거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요. 취침 1시간 전에 2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알에 100mg이라서요. 2알 드시면 200mg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속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망설여진다 하시면 한 알 100mg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져서 한 알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먹어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계속 2알씩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도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신장, 콩팥 안 좋으신 분들은 금지예요. 만성신부전, 특히 투석하시거나 신장 수치가 조금 많이 나쁘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체내에 쌓이면 고마그네슘 혈증이 와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복용을 할지 말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 영상 보시면서 아침 혈당은 아침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진짜 공복 혈당은 전날 밤 잠들기 직전에 몸 상태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죠. 매일 새벽 2, 3시에 이유 없이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관리를 잘하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 하고 억울해 하셨던 분들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제는 이유 없이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돼서 공복 혈당이 높아졌구나 하고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잠 안 온다고 억지로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혈당 관리 잘 하는데 왜 공복 혈당만 이렇게 높게 나오나 억울해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마그네슘 한 알부터 시작해 보세요. 딱 하루만 드셔보셔도 꿀잠 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침에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라는 거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검증하고 저희 어머님도 드시고 있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정말 필요한 분들 꼭 드시고 오늘 밤만큼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당뇨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 4명 중 1명꼴로 너무나 많다고 해요. 혼자서 혈당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병원을 다니면서 약에만 의존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혈당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합병증 없이 당뇨를 관리해온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당뇨약을 드시다가 끊은 분들도 결국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덕분에 혈당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어요. 혈당 관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비법. 이 혈당 관리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20년을 아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실제 혈당 관리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말이죠. 정말로 도움되는 내용만 꽉꽉 담아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밥 양을 확인하기. 수많은 의사분들과 당뇨 20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식단이에요. 왜냐하면 식단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관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 쉽지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건 매번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저는 얼마 안 먹었는데 자꾸 혈당이 올라가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진짜 얼마 안 드시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걸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고 보면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이 드세요. 사과도 큰 거 하나를 다 드시고 쌀밥도 수북하게 한 공기 듬뿍 담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자저울을 사서 밥 양을 직접 재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을 줄이고 혈당이 낮아지면 그제서야 내가 많이 먹긴 했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만큼이 적당한 양인 건지 모르시다가 혈당이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이만큼 먹어야 되는구나 아시는 거죠. 혈당 관리의 중요한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지기. 식단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지만 식단만 잘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식욕을 조절한다는 게 말만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혹 무리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산소 운동은 40분에서 5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당뇨에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걸으면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혈당이 오르면 안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알죠. 다 잘 아시죠. 근데 매번 해도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게 속상하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체크리스트만 작성해봐도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식단을 진짜 잘 지켰는지, 혈당이 올랐다면 무엇 때문에 오른 것 같은지, 운동은 내가 이날 잘 했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과식한 건 아닌지, 기록을 하면 왜 혈당이 올랐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한 느낌으로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매일매일 먹는 것들을 사진을 찍고 뭘 먹었는지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이 표만 보면 이게 진짜로 될까? 어려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저와 함께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의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번 달 목표 공복 혈당 수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목표를 적고 혈당, 수면시간, 체중, 식단, 운동, 마음 돌아보기, 하루 정리, 한 주 리뷰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혈당을 잘 관리하려면 혈당을 오르락내리락 만드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보고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해요. 당뇨를 잘 관리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걸 다 잘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나는 컴퓨터가 없는데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컴퓨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관리할 건데 또박또박 글씨를 잘 적을 필요도 없잖아요. 나만 잘 볼 수 있으면 되지. 제가 많은 분들께 이 표를 드리면서 이제는 혼자서 혈당 관리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면 자꾸 귀찮아서 안 적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놓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이랑 혈당 관리를 해보려고 제가 1대1로 직접 살펴봐 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영상을 보내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먹은 음식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에 또 피드백을 드리고 또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주간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전달드리고도 있어요. 운동은 얼마나 하셨는지, 어떤 강도로 하셨는지, 잠은 잘 잤는지, 스트레스 받는 건 없으신지 이런 거를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그리고 힘이 날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혈당 관리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혈당 관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병원 다녔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 얘기 아주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저는 부천의 한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용산에 있는 안과, 안산의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당뇨인들을 접했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생각을 하다가 점점 당뇨 증상이 심해지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분도 계셨고 신장이 나빠져서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을 꼬박꼬박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혈액 투석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굵은 바늘을 2개씩 이렇게 팔에 찌르는 것도 정말 힘든데 투석을 받다 보면 혈압이나 혈당이 빠르게 떨어져서 정말 위급 상황이 생겼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시거나 혈액 투석을 받고 나서 병원 의자에 앉아서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달래드리고 또 자녀분이 어머님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주신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 슬펐던 건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였다는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살 날이 너무나 많이 남으셨는데도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고 엄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오늘은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 그리고 혈당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는 엄빠들은 혈당 관리 잘 하셔서 합병증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4주 만에 공복혈당 151에서 92로 만든 분의 혈당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분은 저와 함께하는 4주 동안 공복혈당뿐만 아니라 체중도 3kg나 감량하고 다리 저림 증상도 사라지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떨어진 당 체크리스트인데요. 왼쪽 윗부분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공복혈당이 보이실 텐데요. 이 공복혈당 칸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한 공복혈당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아래에는 수면 시간이 있는데요.
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웠던 시간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났다 하면은 수면 시간은 8시간 적어주시면 되겠죠.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체중은 매일 아침 재셔도 좋고 매일매일 측정하는 게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혈당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면 체중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더 좋겠죠. 체중 증감량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몸무게가 빠졌는지 알기 위해서 적어둔 거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혈당과 혈압을 같이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도 매일매일 체크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식단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어떤 걸 얼마만큼 먹었는지 직접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탄수화물만큼은 얼만큼 먹었는지 그 양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밥 한 공기 이렇게 적으시면 사실 밥그릇 크기에 따라서 한 그릇 양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밥 공기들도 이거는 작고 이거는 크니까 한 공기의 양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는 매 끼니마다 전자저울로 밥 양을 재서 식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식단은 혈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저는 회원님을 관리해드릴 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식단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매 끼니마다 사진을 찍어두고 내가 얼만큼 먹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귀찮다고 안 적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혈당 관리가 잘 될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공복 혈당이 너무 높게 났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당이 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올라서 스트레스는 받는데 왜 올랐는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모르겠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려면 식단을 무조건 기록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식단을 하나씩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동 항목이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나 뛰기, 실내 자전거 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허벅지 근력을 위해서는 웨이트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웨이트 칸도 제가 따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 운동 항목 같은 경우는 빨리 걷기면 빨리 걷기 30분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몇 분 동안 했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식단 및 운동 리뷰, 잘한 점 칭찬하는 칸은 내가 오늘 잘한 거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칭찬해 주라고 만들어 놓은 칸이에요. 우리가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칭찬해 주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칭찬하기 칸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걸 못해. 왜 이걸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잘한 점 하나만 꼭 떠올리셔서 한 번씩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음 돌아보기 칸이 있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제 경험상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폭식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폭식하는 양도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은 어떤지, 내 식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기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하루 정리 5점 만점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단순히 점수를 적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되짚어 보시면서 내일을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칸을 만들었어요. 토닥토닥 한마디는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 목표를 설정하는 칸이에요. 이번 주 공복 혈당이 100이었다면 다음 주에는 95 한 번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혼자서도 혈당을 잘 관리하려면 일단 꾸준히 내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공복 혈당, 식단, 운동, 수면 등을 매일 기록하고 주간 목표를 혼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이에요. 이걸 적는다고 변화가 생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도 이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5년째 46에서 47kg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 회원님의 경우도 한 달 만에 3kg 감량하고 공복 혈당이 151에서 92로 나오셨으니까요. 일단은 의심하기보다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크리스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속성과 피드백이 되겠죠. 제가 1대1로 혈당 관리를 해드리는 떨어진당이라는 서비스는 이런 기록을 기반으로 매일매일 맞춤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 9시에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밥 양은 이 정도로 드시고 반찬간은 센지 약한지 다 여쭤보고 있고요. 단백질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간식은 또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 했으면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운동은 어떻게, 얼만큼의 강도로 하면 좋은지 등등 공복 혈당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리고 찾아보고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은 손쉽게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또 피드백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 오전 9시마다 당뇨와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일요일에는 주간 피드백 레포트를 받아서 한 주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자면 저는 전직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일했던 곳은 부천 순천향대학병원, 용산의 한 안과, 안산에 위치한 혈액투석실이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면서 일한 경력이 6년 이상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잘못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먹는 것에 대한 강박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정말 심했을 때는 음식을 입에 넣어서 맛을 보고 뱉어버리기까지 했었고요. 살을 빼려고 며칠 동안 야채 주스만 마시거나 단백질 음료만 마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이어트 때문에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식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게 됐어요. 혈당 관리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체크리스트 사용해보시고 좋으면 좋다, 이거는 불편하다 라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